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시황, 대주주가 투기성 자본이라 회사 재무와 무관한 배당을 한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온 시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침에 장전해 보니까 유가가 후퇴를 했어요. 관련주가 항공, 화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항공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조선이나 건설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의 영향이 컸죠. 사실은 다우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유럽도 1.5% 하락을 했고,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아침에 비트코인주들이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허락을 한다, 승인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 해킹 관련해서 요 보안주 해갖고 제가 관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호화폐하고 관련되는 그 섹터들이 보안도 관련되지만은 암호화폐와 연관되는 섹터가 창투사, 윈도우, 운영체계, 보안 등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TS 인베스트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아침에 뉴스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관련 섹터들을 일단 분류하시고 그 중에서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장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할 종목을.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아침에 장전에 뭘 어떻게 하고 장 초반에는 또 뭘 어떻게 하고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화이자 일반 의약품을 합병을 한다고 그러죠. 여기 국내 의약품 회사한테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판단을 해보시고, 자, 힐라코리아 실적이 좋다라고 이게 67% 나오죠. 그러면 의류 쪽은 그러니까 이 뉴스를 힐라코리아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의약품만 보는 게 이 화이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산업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힐라가 좋다라는 거는 의류가 좋다는 거죠. 물론 경영을 잘해서 기업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재무적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는 좋다는 얘기고 의약품 나쁘다는 얘기고 보안은 좋다는 얘기고 암호화폐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유가가 떨어지니까 항공학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소 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그 동영상 확인해 보시고, SK 네트워크 렌탈 부문 이익 선장세, 이 부분이 왜 나오냐면, 이 제가 얼마 전에 필수 소비재 부분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업군이, 필수 소비재 산업군이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렌탈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렌탈 부분이 쉽게 하면 렌탈이라는 게 뭐예요? 빌리는 거잖아요. 대여잖아. 자동차든 정수기든 뭐든 간에 대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렌탈이 좋아지는 거고, 필수 소비자가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이 소비를 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거는 지출은, 소비 지출은 다른 일반적인 유흥적인 소비 지출은 줄여도 필수 소비는 줄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가나 싼 것을 사겠지만은 그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은 전체 산업군의 비중에 의해서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는 영향이 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산업군이 좋다라는 얘기고, 렌탈 산업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으면 렌탈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볼 때 그냥 한 부분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얘기로 하지만은 그 깊이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겠어요. 또 분류가 얼마나 많겠고, 그죠?
그렇듯이 뉴스를 하나 봐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정보, 자, 그러면 우선 자 봅시다. 장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 뭐가 먼저 빨리 변화를 줄까? 얘네들은 무겁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바로 주가에 영향을 바로 주질 않는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급하게 잡아야 될, 아침에 급하게 관종을 해야 될 종목은 아니에요. 관종으로 종목을 빼놓긴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지. 이 부분도 그렇지. 이 부분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매매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한다고, 이 제가 얘기하는 매수 개념이에요.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신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타 개념이나 신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윙 개념이나 단기 개념에서는 얘네들은 긍정적인 뉴스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윙이나 단기적인 부분을 보시는 거고, 요 암호화폐, 얘네들은 비트코인, 얘네들은 오늘 이슈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제가 저 위지트 얘기를 했죠. 어제 얘기 듣고 매매하신 분 있으면, 혹시나 홀딩 하신 분이나 잡으신 분 있으면, 오늘 뭐 위지트가 대장이 됐잖아 오늘. 그죠? 제가 이게 시황을 얘기하면서도 간혹가다, 전 종목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급을 드려요. 언지를 주고 팁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대장주만 하나 고르면 되는 건데, 두세 개만 미리, 저거 안 되면 두세 개만 관종을 뽑아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시고 움직일 것 같으면 하고,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그렇게 제가 종목 추천보다 더 중요한 팁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나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반 유료방 가서 종목 적선하듯이 툭툭 던지는 거 받아먹는, 응? 거지가, 응? 옛날에 미군한테 초콜릿, 응? 받아먹던, 응? 그런 짓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또 참. 자, 넘어갑니다. 자,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매년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연말, 응? 연초, 중간 6월, 그때는 배당이 관련된 주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 계절주 개념이고 일시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실적 지지는 실속 얘기가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매일 일어나요. 근데 개미들은 매일 당하고 매일 속고 매일 대응을 못해요. 바보같이.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즘에 이제 주주 배정, 삼자 배정,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듯이 주주 배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재 배정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왜 삼재 배정 긍정적으로 보냐? 그럼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짚는다면, 누군가가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없으니까 주주 배정을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가, 회사가 좋다, 마음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투자할게 하는 새가 있고, 아, 너 못 믿겠더니, 아니, 불안하다, 투자 못하겠다 하니까 주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뭐. 괜히 하겠어. 얘도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봐 회사가. 삼자 배정을 왜 받아요? 안 받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자로 왜 해? 신규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자기 돈으로 돈을 수익을 많이 내서 했으면 되지. 그러듯이 어쨌든가 그렇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어? 긍정적으로 본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만 하는 회사가 있고 주식 배당만 하는 회사가 있고, 둘 다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또 둘 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자, 현금 배당만 하는 회사는 주식 배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현금 배당 비율이 또 중요하죠. 얼마를 하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식 배당을 하는 거는, 주식 배당만 하는 회사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얘보다.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은 주식 배당을 하면은 사람들, 주주들을 좋아할 것 같지만은, 이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주주면은, 여러분이 대주주면은 주식 배당 하겠어요?
현금 배당, 돈으로 주지 주식 배당을 하겠어요? 회사가 억수로 잘 나가는 회사면은 지분을 안 준단 말이야. 안 나눈단 말이야. 내 지분을 안 나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받지만 쪼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먹기 좋고 팔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좋지만, 그리고 현금 배당을 못 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두 개 다 한다. 그러면 두 개 다 배당을 다 한다. 그러면 좋은 거지. 얘네 하나씩 하는 애들보다는. 그죠? 두 개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 다 하는데 비중이 어떤 비율로 하느냐. 배당 비율이 현금 배당 몇 비율. 돈이 없어서 주식 배당을 일부 하고 현금 배당 일부를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런 회사가 있고, 진짜 회사가 커서 잘 돼서 둘 다 팍팍 하는 거, 주식 하는 정책에 의해서 주주 응? 미화 그저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배당 시즌에 이 종목들을 매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에 그럼 이 회사가 이 두 개 다 잘하고 배당 비중도 크고 배당도 배당 비율도 크게 좋게 해주고 팍팍 했다가 친하게,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현금 배당만 했다, 뭐 주식 배당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을 했지만 배당은 안 한 애보다는, 이걸 둘 다 안 한 애들은 더 안 좋은 애지만은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간접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도. 아시겠습니까? 뉴스를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리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재무제표를 안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재무제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런 뉴스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주 배정은 예? 뭐 저 배당 부분에서 그 주주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다 그 속내를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좋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배당을 한다고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지. 그 시키면 아까 여기에서 말했듯이 돈이 많아서 수익이 많아서 하는 거가 아니라 대주주가 투기성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전주들 많죠, 그죠? 투기성 자본들의 세력들이 지네끼리 퐁당 주고받고 팔고 사고 회사 이름 바꾸고 뭐 하고 정자 내고 막 그러잖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고 배당도, 그런 애들은 배당도 많이 때린다고. 그래서 주가 부양도 되지만은, 그러면서 주가도 팔아먹기도 하지만은 자기네가 돈을 많이 땡겨 간다고. 투기성 애들은. 그래갖고 주가 띄우고 긴다 등등 그런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투기성 자본에 들어간 애들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무적인,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기성 자본이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 단기성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을 좋다고 해서 배당 높다게 해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속내를 판단하고 진짜 사업이 잘 돼서 회사 재무가 좋아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똑같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A는 회사 재무가 좋아서 하는 거고 B는 얘네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종목이 갖고 있어. 그러면 배당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주가 부양에 의해서 먹고 나와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경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주 친화란 얘기를 얘네들 명목상 뉴스를 내보내지. 그렇지만은 웃기는 일이다 이거지. 근데 개미나 초보분들은 그런 속을 모르니까 아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런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참고로 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게 하실 종목이 나와서 제가 이거 잠깐 우연찮게 보게 돼서 제가 목사를 떠왔는데, 현대건설기계가 긍정적인 회사인데, 응? 긍정적인 회사인데 분할을 해요. 분할. 분할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초보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이 분할 매매는 하지 마세요. 손을 대지 마세요. 4월 1일 날 분할기일 4월 1일이니까
근데 요 저기 되기 전에 거래 정지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매매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할을 하면은 10개 있으면 50, 50 나눠서 쉽게 단순하게 이게 50, 50 종목 두 개가 생겨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코어모션으로 분할을 하는데 얘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 사업 부분 애들이 상승을 하고 운영 부분 애들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부분이 상승을 하고 운영 부분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얘는 상장주고 얘는 비상장으로 갑니다. 똑같이 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들고 가기 때문에 얘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4월 달까지. 자, 그 부분 주의하시고, 이 변경이라든지, 요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아직 뭐 따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얘도 상장을 한다. 그럼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얘도 같이, 얘가 이제 저 스펙하고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합병을 해서 분할하고 스펙 합병 상장을 한다든지 뭐 기타 방식은 상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잡지 얘는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할하기 전에 잡지를 마시고 변동도 있고 주가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장 시작했을 때 9시 23분에 1118, 89개가 상승을 했는데 51분, 약 30분 지난 뒤죠. 약 30분 지난 뒤에는 836개로 300개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수가 밀렸다는 얘기죠. 자, 왜 밀렸느냐? 지수가 수급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사항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수가 만약에 외국인이 막 매수를 하면 외국인 따라서 쭉 지수가 올라가거나 기관이 팔면 기관 따라서 쭉 내려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매수를 하는 개인 따라서 지수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지수가 따라 움직인다. 이 얘기는 자금이 크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거래 자금이 크지 않다. 어? 거래되는 자금들이 크지 않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수급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도 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수급의 영향도 안 받으면서 지수가 출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파동을 그린다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단기 파동을 크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짧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개인이 매수했을 때 개인 따라 가는 것보다 더 자금이 작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자금 흐름을 금액을 확인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흐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흐름이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쌈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맞았고 장중 시황도 거의 맞추는 편이기 때문에 방향도 그리고 제 말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금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자금에도 지수가 출렁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어제는 개인이 매수를 하면 개인이 팔면 이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매수를 하니까 지수가 따라서 움직여졌는데 근데 개인이 따라 움직이는 게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개인이 샀다고 해서 그 지수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거는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작은 자금으로도 비중이 커진 거지. 전체적인 비중에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하는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금에도. 그러니까 작은 자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수익이라도 수익 생길 때마다 챙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돈에도 지수가 출렁일 수가 있다는 얘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은 수익이라도 바로바로 챙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아까 얘기했죠. 섹터의 창투자, 윈도우 운영체계 보안 등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TBS 이거 말고도 몇 개, 두 종목인가 제가 매매를 해서 먹고 나왔는데 진짜 하여튼 그리고 이제 SG 패밀리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움직일 것 같아서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SG가 오늘 급등했더라고 보니까 SG를 매매를 못했고. 그러니까 오늘의 그 장 초반에 아침에 9시 10시 전에 장 시장에 봤을 때 특이사항은 유가가 오늘 하락했잖아요. 아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항공섹터가 하락을 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수혜주잖아요. 수혜주 항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연말이니까 그런 영향도 커요. 근데 아까 지금 조그마한 흐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런 경우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 세계 경제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음? 항공 화물이나 여행객이 감소하는 거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죠. 폭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하락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기,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참고사항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바라고, 아침 10시 전 시황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오후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짧은 수익이라 수익 챙기는 방향으로 어, 하시고, 어차피 시장이 작은 자금에도 변동성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어떤 추세라든지 어떤 장중 흐름을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움직이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고 하니까 의미는 없지만 이제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타성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나온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현금화, 전부 다 현금화죠. 자, 참고로 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입니다. 24일 있고 25일 휴무고, 자, 그리고 권리락 26일이죠.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보통 27일 날 권리락이니까 현금화 비중을 26일까지 충분히 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셨다 그러면 27일 날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연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연휴를 지난 후에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1월달 2019년도 시작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순 이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월 중순 이후, 1월 초에 1월 연휴에 그러신 분들 있죠. 12월 연휴에 초보분들, 특히 12월 연휴에 시간 많으니까 차트 보고 뭐 보고 종목도 쫙 보고 섹터 쫙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1월달 시장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들고 잡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간에 잘 판단하시고 좋은 대응하시고, 내년에 2019년, 2018년은 지났으니까 2019년 행복한 주식시장에서 웃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매매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